큰 키가 경쟁력이 되는 요즘 사회. 우리 아이 키 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키는 유전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키를 결정하는 유전적인 요인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77%는 성장 과정의 영양 상태, 운동 같은 환경적인 요인의 지배를 받는다. 키 작은 아이 부모들의 걱정. 내 아이는 과연 클 수 있을까?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하이키 한의원 제주점 진승현 원장과 함께 우리 아이 성장 프로젝트 숨은 키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송 톡톡TV 닥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입니다. 날씨가 참 더워졌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 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학이면 많이 뛰놀고 또 여행도 가고 그럴 것 같지만 요즘 아이들과 부모님은 또 다른 계획도 세우신다고 합니다. 예.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성장, 그러니까 키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대단하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키가 또 달라진다고 하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 중에서도 숨은 키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하이키 한의원 제주점 진승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승현입니다. 먼저 제 뒤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죠. 다들 누구인지 아시겠죠? 배우 조인성, 김우빈, 전지현, 김혜수 씨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첫째로 연기를 잘한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키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큰 키 역시 하나의 경쟁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취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 역시 작은 키가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키 또는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을 한 인사 담당자가 90%로 나왔고요. 실제로 차별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인사 담당자가 역시 5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들은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역시 궁금하시죠? 키 큰 사람이 호감도 및 신뢰도가 높아 보이고 삶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키에 대한 자신감이 곧 업무 효율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외모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나중에 이런 피해를 입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의 몸에는 최소 10cm의 키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를 찾아줄 수 있는 분은 당연히 부모님이죠.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또 더 클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방학이 키 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키에 따라서 자식의 키가 결정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요, 엄마, 아빠는 키가 큰데 아이의 키는 작은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엄마, 아빠 키는 작으신데 우리 아이들의 키도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와 유전,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유전적인 것은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인 노력으로 키울 수 있는 게 한 77%로 보고요. 유전적인 것은 23% 정도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범하게 자란다면 유전적인 게 100%가 될 수도 있고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이 많다면 유전적인 것보다 더 작을 수가 있겠고요. 또 노력을 해서 키운다면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아이의 최종 키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공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유전적인 키는 계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키 더하기 어머니 키 더하기 13을 한 뒤 나누기 1을 하면 되겠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키에 어머니 키를 더하고 13을 뺍니다. 거기에 나누기 1을 하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빠 키가 이제 172cm고 엄마 키가 159cm다 하면 남자아이는 이제 172 더하기 159 더하기 13을 한 뒤 나누기 1을 하면 172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의 예상되는 키는 172cm가 되겠고요. 딸이라면 이제 172 더하기 159 거기서 13을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15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키는 159cm 정도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아빠 키와 엄마 키가 거의 그대로 나오네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예, 여기서 그렇습니다. 5c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예, 뭐 길게는 뭐 10cm 이상도 더 키울 수가 있겠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 궁금한 게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커야 하는 건가요? 이게 시기별로 좀 다른데요. 태어나자마자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는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1 발육 급진기라고 하는데 보통 두 돌까지 85cm가 크고요.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10cm 정도 크다가 또 8cm, 7cm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만 4세부터 10세까지는 보통 5cm에서 6cm 정도 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성장을 할 때 성장판이 많이 이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키가 크지 또 않는다면 성장판의 어떤 닫힘, 열림, 유무를 또 검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성장판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장판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길이 성장을 담당하는 게 성장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뼈라고 하는 것은 연골 형태로 돼 있다가 이제 자라면서 점점 뼈로 변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연골로 형태로 남아 있으면서 키를 키워주는 게 성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최대한 늦게 닫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연골세포가 잘 분화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더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장 클리닉을 꼭 받아야 하는 경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성장 부진에 해당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그 기준에 해당한다면 성장 치료를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키가 남자의 경우는 160cm, 여자의 경우는 150cm 이상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장 부진에 해당하는 이제 경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한번 띄워볼까요? 매년 4cm 미만으로 크는 경우. 네, 보통 한 5cm에서 6cm 정도는 큰다고 볼 수 있는데 4cm 미만으로 계속해서 큰다면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성장 부진의 기준 먼저 보겠습니다. 네, 또래 애들보다 10cm 이상 작다면 성장 부진이 되겠습니다. 네, 평균 키에서 10cm 이상 작은 경우. 네. 세 번째 볼까요? 키 100분위에서 3%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등 안에 드는 거죠. 작은 것으로. 네,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성장 부진이고요.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혈액 검사상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성장 부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마지막 성장 부진 기준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뼈 나이가 2살 어린 경우. 뼈 나이라는 게 이제 사진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할 텐데 보통 2살 정도 어리게 측정이 되는 경우는 성장 부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성장 부진 말고도 또 성장 클리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선생님? 예, 성장 부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이제 클리닉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른 경우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 성장 부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장 클리닉의 대상이 당연히 되겠고요. 네. 그리고 10cm까지는 아니지만 평균 키가 5cm 정도 작은 경우라 하더라도 클리닉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평균 키보다 5cm 작은 경우. 세 번째가 평균 키보다 커야 하는 경우. 운동선수를 꿈꾸는 아이. 예, 뭐 저희 한의원에도 이제 운동선수로 키우는 부모님이 많거든요. 축구선수, 뭐 야구선수 혹은 발레리나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분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또래 애들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이 키 100분이 25% 이하인 경우. 예. 뭐 3%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친구 4명이서 어울려 다니는데 그중에 우리 애가 제일 작은 것 같다. 그렇다면은 뭐 클리닉을 받아볼 만 하겠죠. 그렇군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사춘기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 이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춘기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이제 또래 애들보다 커서 우리 애는 이제 클리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일찍 사춘기가 온 애들은 일찍 성장판이 닫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 키가 더 작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성장 클리닉 대상 6번째가 사춘기 이후에도 키가 작은 경우. 예를 들어 사춘기가 끝나가는 2차 성징이 끝나가는데도 키가 작다. 이런 경우는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최종 키를 몇 센치라도 좀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초경을 했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키가 자라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제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아이들 중에는 간혹 이제 질환이 있어서 키가 안 크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갑상선 이상이 있거나 만성 신부전이거나 기타 유전적인 질환, 예를 들어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프레더 윌리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질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안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5가지를 크게 보거든요. 첫째는 영양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못 먹어서 키가 안 컸다고 하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먹으면 안 될 것을 먹어서 키가 작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양이 부족한 경우도 있긴 있죠. 식욕이 없는 아이들, 입맛이 잘 안 당기는 아이들은 또 영양이 부족해서 안 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둘째로는 이제 알러지인데 알러지성 비염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염증 수치도 높고 또 잠도 잘 못 자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 키가 잘 안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장에 문제가 있는 애들,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장이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인데 아빠가 우유를 먹으면 키를 키울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우유를 많이 먹이는 거죠. 그런데 얘는 우유가 안 맞는 아이인 거죠. 그런 경우에 알러지 때문에 오히려 키가 많이 작은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꼭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작정 우유만 이렇게 줘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면 장애인데요. 잠을 잘 안 자는, 늦게 자는 아이들 혹은 좀 불면증이 있는 아이들도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 키가 잘 안 큽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의 거의 80% 정도는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키 크려는 노력을 해도 잠을 안 자버리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키가 안 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시 이전에는 꼭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운동 부족인데요. 요즘 아이들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잘 때만큼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한 2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20%도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는 큽니다. 운동선수로 크는 아이들은 확실하게 키가 더 크거든요. 엄마 아빠의 키에 비해서 더 큽니다. 물론 더 키우려고 오시지만 그렇게 해서 성장 호르몬 때문에라도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판도 같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스트레스인데 아이들이라고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다고 대답하니까. 근데 자세히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하나 둘씩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자고 깊은 잠을 못 취하고 아니면 또 성장 호르몬이 스트레스 때문에 잘 안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키를 크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키라는 게요, 또 시기가 있잖아요. 키가 크는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언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2차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다 이제 치료 시기가 되겠는데요. 태어나는 그 출생시 몸무게까지도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몸무게가 많은 상태로 태어난 아이가 더 클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2돌까지가 이제 제일 발육 급진기라고 해서 많이 크는데 이때 잘 먹여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잘 안 먹으면 안 먹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안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심지어 젖병에 타서 먹이는 약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제일 발육 급진기 때 많이 키워놔야지 클 확률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입이 짧아서 잘 안 먹어서 안 크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런 체질 개선을 위해서 또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 혹은 제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 시기겠죠.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싶을 때 치료를 받으시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장 부진일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좀 해볼 수 있는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약에서는 아이들 키 성장과 관련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주로는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됐고 임상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키 성장 관련한 특허 물질 혹은 성조숙증 관련된 특허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처방을 하고요. 또 아이들에 맞게 체질과 그 증상, 아까 말씀드린 알러지 체질도 있고 뭐 잠을 잘 못 자는 아이, 뭐 비만인 아이 이런 아이 많은데 이런 증상에 맞게 또 처방을 같이 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뭐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라든지 또 침치료, 또 성장판 자극을 위한 마사지 요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네요. 한약재 어떤 한약 약재가 들어가는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보통 뭐 20여 가지 한약이 들어가는데요. 뭐 육종용, 뭐 우술, 모과, 토사자, 뭐 숙지황, 뭐 노경, 두충, 오미자, 오가피 뭐 아주 많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 많이 이제 업데이트되는 최근 논문들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의과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이제 대나무 속껍질이죠. 주겨라고 하는 한방 한약인데 그게 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첨가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한약을 업데이트 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약이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 성장, 키 크는 약에 대한 논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방법도 많지가 않고요. 안전한지도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이런 약 먹었을 때? 일단 한약 자체는 뭐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은 보통 식약청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뭐 중금속 위험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약이기 때문에 좀 독한 약은 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약을 저희가 처방할 때마다 간 검사도 그 성장 검사와 함께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는 또 비만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비만과 성장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많이 있죠. 보통 제주도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살이 키로 간다고 많이 먹으라고 일단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이제 많이 먹고 살이 찌면 초반에는 많이 크죠. 근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게 그 성조숙증을 유발하거든요. 성호르몬을 유발해가지고 처음엔 좀 크다가 나중에는 일찍 성장판이 닫혀버리는 결과를 낳아서 어릴 때 크던 애가 어른이 됐는데 더 작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 비만인 경우에는 그 키성장이 방해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야 하겠죠. 네. 그렇군요. 성조숙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조숙증인 아이들은 일찍 2차 성징이 와버리기 때문에 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키가 더 작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자애들 경우는 특히 이제 2차 성징이 빨리 오고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또래 아이들보다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보통 성조숙증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여자애들은 이제 만 8세 이전에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이런 경우에는 성조숙증으로 실제로 진단을 하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적이 커지고 내려가고 이런 그런 경우에는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여자아이는 그 가슴 멍을 뭐 전망울이라고도 하고 이게 실제로 만져보면 잡히거든요. 근데 아빠는 잘 모르고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나온 것 같다 혹은 만져보면 뭔가 망울이 잡힌다 하면은 혹은 뭐 가슴이 좀 쓰리고 뭐가 닿으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2차 성징이 오려고 한다고 알 수가 있고요. 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고환이 좀 커지면서 좀 내려오거든요. 보통 2.5cm 정도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단하는데 꼭 성조숙증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조발사춘기라고 해가지고 좀 일찍 이렇게 사춘기가 시작되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좀 걱정을 해야겠죠. 키와 또 성장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의 고민과 궁금증도 직접 듣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싶은데 혹시 키도 크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첫 번째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다이어트를 아이가 좀 통통해서 다이어트를 좀 시키고 싶은데 시켰다가 키 안 크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네네. 일단 그 소화 비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성징을 유발하고요. 이 2차 성징이 일찍 오면은 성장판이 일찍 닫혀가지고 키가 더 작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이 다이어트를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영양이 부족해서 실제로 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 비만처럼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좀 먹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좀 빼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딸 하나, 아들 하나 둔 워킹맘인데요. 혹시 그 한방 치료와 그 성장 주사 중에 어떤 게 더 그 애들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방 치료와 성장 주사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원장님. 뭐 일단 한의원은 그 호르몬 자체를 성장 호르몬처럼 그 호르몬 자체를 주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간혹 부작용이 있어요. 발진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혹가다가 이제 암 세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암 세포를 증식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주 많은 게 부작용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은 없고,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이 무조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안 크지는 않거든요. 아이들마다 안 크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약 같은 경우는 그런 체질 혹은 아이들의 증상에 맞춰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9살, 5살 남자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요즘 시중에 키 영양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어릴 때부터 이제 키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 몇 년 후기 때문에 잘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중에 키 관련된 영양제가 요새 정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춰서 처방이 가야 되고, 또 아이도 크면서 매번 체질이나 증상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 변화를 감지해가면서 디테일하게 처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단일한 성분 가지고 키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뭐 우리나라에 키 작은 애가 없겠죠.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장을 이제 해야 한다고 이게 병원만 찾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쉽게 주변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영양에 있어서는 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살코기 위주로 삶아서 먹이는 게 좋겠고요. 튀기거나 태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채소나 뭐 해조류 같은 거를 곁들여서 먹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이제 우유 같은 게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제 먹여도 된다, 먹이면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아이의 체질에 맞다면 먹이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3잔 이상은 권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경우, 식이섬유 같은 경우도 잘 챙겨 먹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중요한데 보통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 이상은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장 호르몬도 유발이 되고 성장판 자극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수면은 말씀드린 대로 한 10시 이전에는 잘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에 7, 8시간 이상은 좀 충분히 자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데 비만하면 안 좋거든요. 특히나 여자아이들은 그 지방에 의해서 성호르몬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비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척추가 휘는 경우도 아무래도 성장이 방해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도 아까 방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없는지 부모님께서 체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성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 아이가 키가 안 클까봐 걱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아이들에게 자꾸 그 티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키가 작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매일 키를 집에서 재게 한다든지, 뭐 밥을 좀 안 먹으면 뭐 그래서 키가 안 큰다. 좀 늦잠 자면은 그러면 키가 안 큰다. 그래서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또 애는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스트레스 주면서 마치 무슨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키가 작아도 문제인 것처럼 인식시키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런 게 고민이 되신다면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진지하게 또 정확하게 상담과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이키 한의원 제주점 진승현 원장과 함께 우리 아이 숨은 키 찾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네, 부모님의 관심 속에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부모님의 내면 또한 깊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저희 톡톡TV 닥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하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